지하철 성추행 사건, 얼마 전에 저희 취재수첩 Y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뜻밖의 반전을 알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은 내 동생은 억울하다라고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형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 영상들까지 현재 공개를 했었는데 함께 보시죠.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던 형 A씨가 뒤늦게 동생의 동종 전과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동종 전과를 언급하려 영상을 만들고 있었다. 용서를 빌며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지금 형의 입장이 조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구속돼 있는 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동생 어떤 동종 전과일까? 2010년부터 20개월간 무려 여성들의 하체를 54번 촬영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판결도 함께 드러났고요.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체증 영상을 보면 성추행은 명백하며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구속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백기종 반장님, 네. 경찰이 이 사람을 특정을 해서 지하철 타기 전부터 찍었잖아요. 네. 이걸 두고 이 형 측은 경찰이 이미 타깃을 정해놓은 표적수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구속된 동생 김 씨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네, 지금 이게 철도 경찰이거든요. 일반 경찰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가 아닌 철도 경찰입니다. 사실 2018년 5월 달에 역곡역에서 구로역까지 지하철 1호선 굉장히 혼잡합니다. 가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하철 경찰을 관장하는 철도 경찰이 성추행범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은밀하게 수사를 하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며칠 전에도 예를 들어서 전철을 바꿔 탑니다. 타던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전철을 타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근데 전철을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환승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봐서 결국은 현장에서 40대 이 용의자가 27세 된 여성의 몸에 밀착해서 추행하는 걸 발견하고 이걸 이제 결국 그 현행범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철을 러시아워 때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혼잡 가밀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근접해서 접근하는 사람. 경찰이 그 지하철에 성추행범 단속할 때 그 매뉴얼이 보통 있어요. 몇 가지가. 그리고 앞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지하철을 한 번씩 바꿔 탑니다. 그리고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거나 혹시 경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성이 있는 곳 쪽에 접근해서 다가가는 남성들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지하철 경찰대나 아니면 철도 경찰들이 살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짜깁기 됐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 결국 유죄를 받았고 본인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이 한의사를 하는 동생의 입장을 이제 대변을 해주면서 올렸는데 결국은 성폭력 처벌이라는 특례법 54의 여성 하체를 촬영하는 그 전력이 이제 노출이 됐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 철도 경찰이 하는 그런 비난을 했던 네티즌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런 전과자였어. 그러면 이거는 법원이나 경찰의 어떤 조치가 맞았네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난 이런 사안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20개월간 54번의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인데 나눠보면 한 달에 거의 3번꼴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찍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법원의 판사님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몰래 찍다가 사실 한번 걸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좀 이런 걸 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과가 있는데 3년 안에 또 똑같은,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3년 안에 또 똑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범으로 또 더 강하게 처벌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는 6개월의 그 실형이 선고가 되고 또 취업 제한 3년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1심 때는 어차피 당신 전과도 있고
그리고 이건 너무 이게 현장의 그 영상이 명백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으니 일단 실형은 받고 대신에 취업 제한 같은 것만 조금 풀어달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변호인하고 얘기가 돼서 그냥 본인이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1심에서 취업 제한 3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심에서 이제 항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그 형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직업이 한의사였어요.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왜 1심에서는 그러면 전부 다 인정했다 갑자기 2심에서 바꾸냐라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집행유예 그러면은 받은 기간부터 이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그러면 계속해서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게 행동했을까? 사실 아닐 수가 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또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지하철 성추행을 전담하는 이 철도수사대 분들은 그 매번 같은 역이나 같은 곳에서 탔다가 내렸다는 그 특정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먼저 그 사람을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체증 영상을 확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그 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다면 사실은 그 영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이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이 무조건 할 수는 사람은 없죠. 무조건 성추행범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 전과가 안 알려져 있던 게 지금 알려졌다는 거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남성이 했다라는 성추행을 했다라는 이 행동 즉 새끼손가락으로 여성의 신체에 닿았다는 이 행동이 이 정말로 성추행이냐라는 논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행동인데요. 여성의 상체 이제 그렇죠. 저 부위에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인데요. 자, 바로 이렇게 닿는 부분. 이분의 형은 옷깃의 주름에만 새끼손가락이 닿은 거고, 이 동생이 기타리스트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이 정거되는 순간에서 여성에게 안 닿으려고 몸에 힘을 주고, 하체에 힘을 주고 여성들의 몸에는 접촉을 하진 않았다. 새끼손가락만 지금 옷깃에 닿았다. 옷 주름에 닿았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네, 경찰이 일부러 저 사람을 현행범을 몰기 위해서 뒤에서 압박을 하면서 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에게 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범죄자를 몰고 있다.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단 저 행동이 지금 뭐랄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계속 보시기에는 지금 뭐 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성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 옷에 주름에 닿았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옷에 닿으면서 몸에도 뭔가 좀 느낌을 가질 정도의 이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손 전체로 압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지금 얘기되는 건 새끼손가락만이겠지만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세 번째 이 손가락이나 이 옆에 이 손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이쪽에 있는 표시까지 하면 그걸 같이 사실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의도적인 걸로 볼지 아니면 급정거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걸로 볼지 이건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1심에서 그러면은 저런 상태인데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예. 그 부분 좀 약간 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심 재판부도 만약에 무죄를 주장할 것 같았으면 아무리 취업 제한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심에서부터 이건 치열하게 다퉜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합니다.